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입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죠?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오늘 한번 마지막 하이라이트 방송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의 삼성전자는 또 횡보 시작이야? 또 횡보하는가 하는 그런 또 의구심이 드는 또 하루를 약간 좀 보냈어요. 그리고 내일 삼전 주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전망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먼저 여러분들 시청하기 전에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여유 있으시면 그 가입도 많이 해주세요. 그 앞에 보면 홈페이지에 가입도 있습니다. 그러면 천만 찐팬으로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그 첫 거래일이죠. 오늘이 코스피 지수가 이제 1% 넘게 마감을 했어요. 연휴 기간에 그 미국 국채금리가 이제 안정을 찾으면서 주식시장이 이제 반등한 것이 영향을 미치는데, 지난주에는 미국 국채금리 때문에 아주 거의 막 쇼를 했죠. 거의 상승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게 엄청 떨어졌는데 다시 오늘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이날 코스피 상승은 이제 미국 국채 금리 하락에 따른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상승한 영향이죠.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444로 이제 장을 마쳤다 하네요. 다행스럽게. 지난달 말에는 1.6까지 넘어가지고 막 난리였었죠. 난리. 국채 금리가 막 거의 수준이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하여튼간 지난주는 난리였습니다. 거의. 뉴욕 증시 주요 지수도 일제히 이제 상승 마감을 했고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가 1.95% 상승 마감하는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에 빠르게 오른 그 미 국채 금리가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서 이제 결국 한국 증시도 이제 반등을 한 거죠. 한동안 고점에서 조정을 받은 채 반도체나 2차 전지 등 이른바 성장주들이 회복한 것이 지수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오늘 봐도 그래도 올랐는데도 지난 고점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2차 전지도 그렇고요. 이날 정시는 그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견인을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천억 정도 그리고 기관은 한 4,400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지난달 26일 2조 8천억, 1조 300억 정도 순매도 한지 1거래일 만에 다시 이제 매수로 들어온 거죠. 반면 개인 투자들은 오늘 한 6,200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팔더라고요, 개인들. 그 중국 증시는 오는 4월 5일, 4일에 5일 정도 열리는 연례 시행세죠. 양회. 앞두고 이제 소폭을 하락했는데, 그 상해 종합지수는 전날보다 한 42포인트 내렸죠, 내려가지고 3,05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의외로 내렸더라고요. 이번 양회에서 나오는 그 경기 부양책 관련 발표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 문제가 투자자들을 불안을 키웠다고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상해 지수가 좀 힘을 못 쓴 것 같습니다. 한번 내일이나 내일 모레 보면 어떻게 또 판이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지수는 상당히 좋았어요.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다우존스 멋지게 올랐더라고요. 1.95. S&P도 많이 올라주고, 나스닥이 멋지게 올랐더라고요. 3%씩 올라줘가지고, 아주 좀 보기 좋은 그림을 보여줬죠. 러셀도 요즘 많이 올랐더라고요. 다시 이제 2200 정도 올라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미국 지수들이 상당히 좀 잘 받았어요. 하여튼 힘을 잘 받고 잘 올라왔죠. 나머지들도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영국도 좀 올랐고, 프랑스도 그렇고, 아직 1% 미만에서만 유럽 지수들은 그렇고요. 하여튼 미국 지수들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아침에 좀 기대감이 컸는데, 근데 생각외로 좀 그 기대가 좀 부족했죠. 실시간 선물도 잠시 봤는데 S&P 500이 지금 또 떨어지고 있어요. 나스닥도 떨어지고 있고 러셀도 떨어지고 있어요.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선물이 자꾸 하락을 하니까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 대신 독일하고 프랑스 쪽에는 굉장히 좀 상승하고 있고요. 이탈리아도 유럽은 좋아요. 선물 지수. 근데 미국이 지금 선물 지수가 좀 안 좋다는 거. 이게 또 새벽까지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계속 이어가면 또 증시 또 하방으로 또 휩쓸리지 않겠나 하는 약간 두려움마저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기 좋게 올랐어요. 거의 급등이죠. 3% 올랐으면 급등인데 요즘 잘 오르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유심히 보긴 보는데 하여튼 이 지수가 잘 올라줘야지만이 이 관련된 소부장 기업이나 반도체 우리 같이 하이닉스나 삼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요하게 보는 지표로서
그걸 살펴보는데 그 중에 이제 업체들을 보죠. 엔비디아 같은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엔비디아 0.93, AMD도 좀 많이 올랐고요. 2.7%, 그 마이크로 텔레전지도 한 3.53이나 올랐습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잘 나가네요. 인텔도 한 3.46% 올라갔습니다. 인텔도 그래서 62달러 정도 하고 있네요. 퀄컴도 2.42, 139달러. 그 TSMC도 나름대로 선방했죠. 2.53, 어브로드컴 4.4%, 램리서치 5%, 거의 대부분 다 한 3%에서 5% 정도는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주 참 멋지게 이렇게 상승 잘 해주는데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올라갈 듯 하면서도 밑으로 하방을 내려 꽂으니까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자꾸 뭔가 밑에서 끌어당기는 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지수를 못 올라가게 내려가는 그 뭐 있어요. 아주 나쁜 놈들이 있죠. 좀 말로 하긴 좀 그렇지만은 삼성전자도 오늘 참 멋지게 잘 갔었어요. 나름대로 잘 가다가 한 3%까지 치고 가는데 또 여기 밑에 좀 빠지더라고요. 오후 되니까 쭉 빠지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선방을 해서 1.33%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83,600원 83,600원의 종가를 잘 마무리 졌습니다. 빨리 이거 박스권 횡보해서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하는데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86,000원 선만 뚫어준다면은 멋지게 이제 고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힘이 많이 부족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박스권에 같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지루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도 삼성전자도 300원 올랐어요. 300원. 그래서 다들 실망이 많이 컸을 겁니다. 그래도 차로 올라갈 때는 74,400원까지 잘 가더라고요. 응? 잘 올라가겠다 생각했는데 여기서 한 1,300원이나 쭉 빠졌죠. 1,300원. 1,300원 떨어졌죠. 그래서 약간 74,000원대 사는 분들이 좀 짜증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그래요. 삼성전자도 너무 이른 아침 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기피해라. 이른 아침에는 될 수 있으면 매수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은 이제 오후 시간, 오후 한 종가 기준 내서 한 3시 정도? 이 전후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일찍 사서 좋을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전 아침 전에 너무 급하게 막 오르다 보니까 거의 막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오후에 좀 많이 매수를 하세요. 오후에 끝나갈 무렵에 매수하시는 게 그나마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괜히 우리가 매수를 하더라도 이왕이면은 100원, 200원, 아니면 500원도 더 싸게 사야 좋잖아요. 예를 삼성전자 마찬가지잖아요. 85,300까지 갔는데 이 85,000에 사면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85,000에 샀어요. 지금 83,600원이야. 그럼 한 1,400원이 떨어져 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것도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좀 오후 타임을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제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주 시간의 단일가를 봤는데 그나마 그래도 1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도 떨어지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죠. 83,700원에 그래도 종가를 잘 마무리 졌고요. 그리고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100원 올라가지고 73,200원에 끝냈습니다. 좀 더 오르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시간의 단일가는 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전 삼성 보통주와 우선주는 100원으로서 이제 끝냈고요.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삼성전자 보통주인데 오늘은 개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한 600만 주 팔았고 외국인들이 350만 주를 샀어요. 그 기관이 한 250만 주를 또 샀고요. 여기 보면 증권이 좀 많이 샀더라고요. 증권 280만 주. 많이 팔다 보니까 얘들도 좀 이제 삼성전자 주식이 모자르겠죠. 투신이 좀 샀죠. 7만 주 사고. 우리 연기금은 계속 팔고 있어요. 그냥 줄기차게. 이 연기금만 안 팔아줘도 삼성전자가 그렇게 안 떨어질 겁니다. 근데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지금 막 자포자기죠. 그래 막 요즘 보니까 막 여론도 안 좋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겁니다. 자꾸 기금 이렇게 파니까. 이게 좀 사줘도 이게 진짜 뭐 칭찬 받을 말까 하는데 지금 계속 팔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좀 좋을 수 있나 이럴 때 막 팔더라고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손해 보는 건 없는데 왜 파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가만히 있다가 좀 더 올랐을 때 조금씩 편안하게 팔면 되는데 뭘 그렇게 신났는지 막 계속 매도하니까 삼성전자 올라갈 듯 하면 떨어지고 또 올라갈 듯 하면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기금이 자꾸 팔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금 리밸런싱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한번 추이를 봅시다. 또 선거도 다가오고 하면은 이쪽 정치하는 아저씨들 좀 눈치 안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뭐 기금 한번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금이 좀 받쳐주면 좋은데, 아니 꼭 뭐 팔아야지만 이득 남기나? 안 팔고도 버티면 그래도 좋은 거 아니에요? 또 올라가서 여기 8만 3천 원이야? 여기서 판다고 해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좀 더 올려가지고 조금씩 팔고 좀 표 안 나게 좀 조금씩 팔든지 하면 되는데, 계속 줄기차게 파니까 욕을 먹는 거죠. 계속 주가의 그 힘을, 상승의 힘을 꺾어버리잖아요, 계속. 그래서 욕을 먹는 겁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다른 뭐 개미분들이나 전문가들이나 다들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연기금이 좀 약간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연기금은 뭐 자기 나름대로의 그 규정이 있겠죠. 그 규정대로 딱 해야겠다 하니까 뭐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 규정도 좀 현실성 있게 만들어야겠죠. 현실성. 그래서 우리 연기금을 뭐 손해보도록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연기금 우리 세금 아닙니까? 세금이기 때문에 이 세금을 어떻게든지 잘 활용해가지고 이득을 남기하는 건 맞아요. 이득을 남기되 이왕이면은 국내 증시에 개인 투자들도 같이 돈도 벌 수 있고 연기금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걸 방안을 찾아가지고 연구를 해야 하는데 자기들만 매도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결국 코스피 주기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문제예요. 다른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런 식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막 40일씩, 43일씩 이렇게 매도하는데 없답니다. 43일간 어떻게 무슨 연기금이 매도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좀 답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 기쁜 소식을 보니까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뭐 유럽에서는 스마트폰은 1위다 삼성, 애플하고 샤오미가 지금 맹추격 하는데 그만큼 삼성전자가 이제 다양하잖아요. 뭐 플래그십부터 해가지고 뭐 저가폰까지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 그러다 보니까 폰 하면은 역시 삼성인 것 같습니다. 삼성이 폰은 잘 만들죠. 갤럭시 폰. 앞으로 이제 뭐 갤럭시 폴드, Z 플립, 이제 폴드하고 플립 나오면은 이제 끝장이죠. 이제 못 따라오는 겁니다. 중국 애들은 아예 뭐 따라올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애플이 이제 요즘 흉내내려고 지금 뭐 폴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삼성이 이런 면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삼성전자 서비스 홈페이지도 개편해서 고객 편의 제공을 한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 만족주의는 최고죠. 고객 만족 우리 삼성이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AS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번에 또 보니까 1억 7천만 원짜리 마이크로 LED TV가 있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TV가 무슨 1억 7천이 나는지, 1억 7천만 원. 이런 대형 110인치. 이것도 LED가 아니고 그냥 LED가 아니에요. 마이크로 LED래, 마이크로 LED. 그래서 앞으로 삼성이 고가 TV에도 진출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런데 많이 팔아야지 또 영업이익도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삼성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번 촉을 봤는데 어제 투표했는데 그래도 상승했죠. 그래도 거의 한 7대3 정도로 해가지고 70%의 그 심리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일도 오른다가 한 60% 정도 압도적이고 내일은 내린다는 25, 15% 이렇게 있습니다. 내일도 오를 수 있다. 충분히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올라도 제 생각도 그래. 아침에 또 바짝 올랐다가 또 다시 또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꺾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른 아침장에 덤벼들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관망하다가 적당히 꺾이는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그때 좀 매수를 하셔야지. 너무 막 고점에 매수하시면은 이 간격 갭 차이도 커요. 보통 갭 차이가 어떤 때 2,000원 정도 돼요. 그 2,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단돈 1,000원이라도 아껴야지 않겠습니까? 100원이라도 아껴야겠죠. 그래서 아침에 그 변동성 그 큰 그런 시장에서는 그 타이밍에서는 좀 기피를 하십시오. 좀 꺾였을 때 내려올 때쯤에 하시고 한 오후 정도, 오후 한 2, 3시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다. 그 시대에 그 시간에 잘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원하는 수량을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어느 정도 내일은 좀 오르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 상승이 좀 영향이 좀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채 금리도 안정화되면은 오를 것 같고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걱정이 있어 그래 인플레이션. 근데 과연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별로 크게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간 지금 증시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힘을 못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기침 해가지고 일단 내가 볼 때는 오늘 한번 잘 살펴보고 한번 미국 시장도 잘 살펴보면서
내일도 한번 잘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아직까지는 횡보해서 좀 많이 놀지 않겠냐. 횡보를 할 것 같다. 횡보를 하되 될 수 있으면 저점에서 수량을 좀이라도 모으자. 한 주라도 모으자. 이제 그런 전략으로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삼성 호재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제 조만간 슈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부지런히 모으자는 겁니다. 저는 좀 말이 길었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하룻밤 편안하게 쉬시면서 내일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년자였습니다.